자,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면 다음날, 그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새로운 인물 등장. 딸을 데리고 와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다.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그러니까 강노인의 아내인 경국의 할머니 또한 동네 사람들의 의견과 마찬가지야. 강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나 허망했다. 자, 왜 허망했을까? 허망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여기 있잖아.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다 잘려나갔고 땅 판 돈마저 그냥 자식들한테 다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땅 농사가 더 낫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내용 자 봅시다. 이거 왜 잘 안 먹지? 신작 닮아가지고. 자, 너무 일찍이 모종을 내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위기야. 강노인은 아직 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음력 5월이 되어야 모종을 밭에 내었던 것은 옛날 일이야. 마음만 먹으면 있잖아. 비닐 씌워서 겨울이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 있지만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봄볕이 살가워지자마자 온상에서 키운 모종을 내었던 거야. 볕살이야 그만한데 이제는 비가 좀 부족한 문제가 있던 거죠. 가뭄이라 강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는 우두망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이거죠.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 거정 몰라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의 할머님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는 23통 6반 반장. 길 건너 5반 반장은 되게 유명한 형제 슈퍼 김씨 알아? 얍살이거든. 얍살이. 노충광 얍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을 다 읽어보면 재밌는데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똥냄새 문제는 노상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야. 임씨에 비하면 6반 반장의 경우 강노인한테만은 훨씬 우호적이야.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호적이다. 뭐 이런 건 있는 거죠. 용민네 가게. 자, 용민네 가게에 새든 탓도 있지만 임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이런 갈등도 있었던 거야. 미용실 하고 싶은데 임씨 스스로 강노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어디를 쇠백정이 소를 잡는 직업,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거야. 직업을 천히 여기는 거지.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전 일을 두고 임씨는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안 좋은 감정, 악감정을 계속 지니고 가고 있는 거죠. 6반에 비하면 5반에서 인분 냄새나 물것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 물것 극성이란 게 뭐야? 뭐 모기, 파리 뭐 이런 것들이지. 작년에 시청에다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야. 그게 다 임씨의 술책이라는 것쯤은 강노인도 알고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 연립의 정미 엄마와 합세한 것을 보면 임씨가 올해 또한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동네가 5반이든 6반이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푸성기를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까지야 손댈 수는 없다고 시청의 답변이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내년에는 연판장이라도 돌리겠다고. 연판장이 뭔지 아니? 어떤 이런 문서에다가 서명하는 거 있지. 사인해서 돌리는 종이. 그걸 연판장이라고 그래요. 서명운동이 대표적인 연판장이야. 그래서 연판장이라도 이제 돌리겠다며 큰 소리 치던 작자였다. 이제 여기선 뭐야? 이번에 강노인과 누가 대립해? 정육점 임씨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그치? 아마 끝장을 내려고.
자, 올해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들 그러던데요. 시청에서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여자가 피아노 교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노인은 쯧쯧 혀를 차는 것으로 자신의 울화를 사겨버리고는 이내 말라붙은 밭고락선이를 내려다본다.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만 있는 것은 아니야.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어. 가게에 새들어 있는 지물포 주씨,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똥냄새가 나는 곳에 있긴 하지만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하게 어른 대접을 갖추었어. 새빵 신세인 진만의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아른 체를 해왔지 팩팩거리며 못되게 구는 법이라는 건 없었어. 무슨 뜻이야?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이 농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꼭 똥냄새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똥냄새 때문에, 오로지 똥냄새 때문에, 인분 냄새 때문에, 거름 냄새 때문에 강노인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다른 이면적 이유가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볼게.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는 까닭은 있었다. 강노인의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야.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까지 뿌리며 푸성기나 갈아먹고 있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거야. 동네 신수가 헌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자기네들 건물값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비싼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 내가 비싼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여기가 똥냄새 나는 밭이야. 그러면 여기 값어치가 안 오르겠지. 이 땅 팔고 또 건물을 들어서 와 여기 이 동네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래서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 자 볼게요.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이 뭐야 다 했다. 그래서 다른 건물주들이 불만이 많다. 넘겨서 반상회가 열리건 말건 강노인은 용문이를 대들고 밭에 물을 댈 작정으로 집에 들어왔어.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 이래 봄감기까지 겹쳐 빌빌거렸는데 그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어. 제법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든 게 분명한 거야.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밭일 꾀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였어.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러 지 어미와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에게 물찌개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했어. 서너 번 날라라 이런 거지.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에요. 내가 저 나르리다. 뒤뜰에 파놓은 펌프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미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왜? 걱정이지. 반상회에는 가야 되는데 반상회 가면 분명히 다구리감인데 이것 때문이지. 서울 못하러 지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도 꾸어오라고. 용민이가 서울 가는 이유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꾸러 가는 거야.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아 그러게 좀 도와주시구랴. 무슨 뜻이야? 여보 땅 좀 파십시다. 자식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놓은 일인데 넘보듯 하지 말고.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어디에 있어? 그냥 물을 뭐 뒷곁으로 펌프물을 뽑아 올린다. 밑빠진 덕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놓고 뒷감당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것들이 오늘까지 계속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야.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줘야 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야. 막아도 끝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날 저녁에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도 안 갔어. 그놈의 똥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 쓴답니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지랄한 거죠. 경국의 녀석의 저녁밥도 안 먹고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말로는 돈 구하러 나갔던 큰 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뒤소식에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는 있을 것이므로 내외는 일찌감치 자자 그리고 누운 거야.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이제 절정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는가. 겨울 빈밭에 버린, 그래 겨울에 아무것도 농작물이 없을 때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사람 새끼도 아니다. 짐승의 처사다 이런 얘기지. 반성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면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수십 덩어리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진문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다 망했다는 거야.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노인이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막 던진 거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서울 것들은 돈만 알았지 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군 이라는 강노인의 서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야.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 했네 뭐 이런 거야.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도로 청소원인 김치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턱이 없었던 김치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전혀 생각도 없다. 영감님네 땅 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강노인은 완전히 듣던 게 처음이지, 그치?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치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댁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편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뭐 들어볼 것도 없지.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끼워차고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의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죠. 그냥 자 밭에다가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죠. 이것도 역시 강노인은 아내와 갈등도 있는 거야. 맞지?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야.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오금을 박는 게 뭔지 알아? 다시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일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오금을 박을까?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86인가 88인가 때문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집니까? 그 전에 제 가격 받고 시끄러 이런 거지.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 강노인이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 근데 반상회 파문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반상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희 엄마까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그러니까 땅이 팔린다니까 여기저기서 빚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50만 원 달라고 막 이러는 거지.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은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준 거야.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줬는데 경국이 엄마가, 즉 강노인의 며느리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희의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데 서울에서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그녀야.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 이자 몇 푼 욕심내다가 생돈 떼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답답하겠지.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어. 와, 진짜 대단하다. 은희 엄마까지 꼭 8명이야. 그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있었어. 철거 보상금을 3부 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웅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야. 그들 한결같이 강노인이 땅만 팔아라 그런 거야.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답답하네.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답답하지. 이판사판이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숙제 으름장이야.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거 몰라? 입시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산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지.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야. 씨 뿌린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이 아닌다며야 어찌 땅 팔아 그 돈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어.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겠어? 무조건 땅값이 오르고 건물이 들어서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강노인은 애초부터 땅 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건물들 내 땅값이 오른 거랑 상관없이 저 건물들이 들어선 게 원망스러운 거야. 안 그랬으면 내 땅은 더 컸을 텐데. 역설적이죠.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기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은 별표.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야. 뭐 할 건데? 땅 팔 겁니다. 이제 결국에. 여기까지가 절정이었고요. 이제 결말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늦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안 했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사를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까 원미상 장대봉이 그새만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처음에는 꽃샘바람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라고 불리던 산이 없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수탉에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본 거야. 이제 팔면 없어지겠지.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야 그런 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 뭔지 아니? 이것도 별표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얘들아 지금 강노인의 심정은 어떻겠어? 심란하지.
근데 이 풍경은 어때? 평화롭지. 그래서 이건 뭐야? 강노인의 심정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모습을 얘기한 거야. 강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 옮긴다. 왜? 포기한 거야? 아니, 물 주고 가려고.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고. 이 부분도 중요해. 별표.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진정한 농사꾼이지. 땅에서 나는 것에 대해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강노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찮지? 좋습니다. 더워서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에어컨 수리가 된다니까, 대신 얘들아 이거 문제 선생님이 지금 내용 분석했지만 개념 분석은 많이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내일 모레고 여러분들 바쁘니까 꼭 어디까지 풀어와는 아니지만 풀어올 사람들은 풀어오세요. 저는 문제를 쭉쭉 풀어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더운데 고생했어요.